고맙습니다. 예, 오늘 민주병통 시애틀협의회 신년 탄핵식 겸 대통령 표창 수료식에서 여러 동부사회 지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통 장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수장 회장님이 그동안 저보고 특강이라는 이름의 그런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 우리 동부사회 여러분들께 특강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 수준에서 너무 과분한 그런 뭐라고 했어요. 오늘 간단하게 스페셜 리막스로 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외교안보부서 업무보고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 동부사회 전통협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새 작년 말부터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보이콧 접촉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이제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남북간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을 바라보는 모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권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금 북한이 공세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 한 해 동안 통일 예방, 또 독일의 드레스덴 공대에서 또 남북관계에 관한 연설, 그리고 또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걸 민관 합동으로 발족을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를 조금 움직여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를 하셨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올해가 광복 70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부가 분단된 70년이 된 상황에서 그 7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 시대를 여는 우리 국민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국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교안보부서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통일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열고 어떻게 주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통일 예방론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가 발목할 만한 진전사항은 없다고 많이 느낍니다만, 사실은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고 북한이 있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악행과 비행을 저지르는 북한 정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래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로서는 통일 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일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런 분야를 설명하고 기초를 구해서, 지지를 구해서 통일을 바탕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말로는 과거를 우리가 반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분단 70년 동안 우리가 말로는 통일을 준비한다고 그러지만은 또 어떤 때는 우리는 특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 통일은 할 필요가 없다, 통일 비용이 너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근데 통일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점진적인 대화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보면은 행전이 끝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독일의 폴 총리나 독일의 지도자들이 유럽의 당장 인근 프랑스 대통령이 미테랑 대통령이 독일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외교 역량을 결집을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통일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직도 독일의 경제 상황이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로 인한 독일 국민들의 잠재력, 경제 성장 가능성, 또 유럽에서 차지하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익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통일을 곧 반드시 우리가 당위론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통일을 열므로써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잠재력이나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선은 최근에 북한이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또 공세를 취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을 하면은 북한도 독실험을 임시로 중단하겠다. 또 5.24 독실을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부정이 곧 설날이 곧 옵니다만은 이산가족 인도네시아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도한데 북한은 또 5.24 조치 해제를 이제 주장합니다. 5.24 조치가 지난 2010년 5월에 그 전에 그해 천안함 찜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경협, 남북 교역, 방문,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하려면은 5.24 조치를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4년, 5년이 지나도 천안함 찜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4년, 5년, 6년이 지난다고 해서 천안함 사건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치했던 5.24 조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24 조치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조금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5.24 조치가 우리의 이익을 반하게 하는 자해 공갈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의 생각은 이제 무조건 우리가 북한인데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모든 입장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고약하게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5.24 조치를 연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은 핵실험도 중단하겠다. 근데 마치 이제 큰 한미 군사훈련이 사실 우리 안보에 기초지 않습니까? 가장 연례적으로 또 방위 중심의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핵실험을 앞으로 4차, 5차 계속하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부 당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둑이 강도가 현관문을 열었다고 하는 이런 공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대부분의 여론은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은 남북 관계를 다시 열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창의적인 그런 방안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북한의 새로운 공세 앞에서 또 작년 말부터 소니 픽처사의 인터뷰를 하는 영화 그걸로 출발된 북한의 그 소니 픽처스 해킹 문제, 또 이에 따른 오바마 정부의 그 새로운 행정명령, 북한에 대해서 최근 강력한 내용의 추가적인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연두 교수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만은 북한 정부는 오늘 인터넷 회견에서 북한 정부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주민 먹이는 것조차 못한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은 국제 정부는 유지하기 힘들다.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적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엄청나게 강경한 거죠. 이에 못지않게 미국의 하원이나 상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추가적인 제재 법안을 금년도에 우선순위로 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 관계를 좀 움직여서 통일 문제라든지 민주주의적인 이상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하고는 상충되게 이쪽에서는 북한의 나쁜 행동, 북한이 벌이고 있는 비행이나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런 미국 조야에서의 이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북한 정권을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결정적 결정권을 가진 조야 인사들은 북한을 조금 컨시퀀스에 알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또는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또 강한 바람이 있고 최근에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해야 된다. 북한이 그나마 해외 무기 판매라든지 불법 행위를 하면서 벌어들이고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또 동남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외화를 외화 거리를 못하도록 강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이 밀레라든지 또 이런 담배, 미조 담배, 미조 알러, 또 마약 거래, 기존의 이런 못된 것을 하면서 각종 당이나 군부 소속의 트레이딩 컴퍼니들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외화 거리 사업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쪽의 여론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야 된다. 레짐 체인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그것은 지난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의 외국 북한을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이제 강경 일변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우리 국방부에서 최근에 국방부 텍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핵 무기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